자, 이제 국회에서 네네. 윤리위원회 그동안 이제 쭉 이번 국회 들어와서 지연되고 있었었죠, 그죠? 네, 윤리위원회가 맞습니다. 구성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. 네네. 의원직을 제명한다든지 뭐 체포 동의안 이런 것들 올 때 이제 앞단에서 어떤 역할들이 강하게 있을 텐데 마침 이제 그 이준석 의원 뭐 압수수색 등등과 맞물리면서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45명 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윤리위가 이제 구성이 된다.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헌정사에 없던 일이에요. 우리 헌정사를 보면 독재 정권이 민주화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직 제명을 한 적은 있었죠. 네, YS 때 그쵸. 이제 그런 예. 저기가 있었던. 또는 우리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혁명을 이룬 이후에도 이제 독재 옹호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서로 간에 다 타협하면서 또 넘어왔었고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 6개월, 7개월간의 과정이 일종의 시민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예. 시민혁명 이후에 구독재 세력을 청산한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헌정사에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. 예. 단호할 땐 단호하게 하지만 절차와 의미를 잃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. 네. 파장이 제법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일이고 네. 자연스럽게 많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또 당시 여당, 당시 예.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. 그 의혹이 단순 쿠데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 이룰 수밖에 없었던 뿌리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. 예. 그게 공천 개입, 또 부패, 비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돼서 얽혀 있는 칡뿌리처럼 이렇게 가 있는 예. 구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파급이 클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우리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우리 민주당이 우리 여당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힘있게 잘 해 나가야지요. 또 네.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또 지지자분들께 중심 잘 잡고 가야 되고 예. 현명하게 보고 가야 되고 길게 보고 가야 되고 잘 조리해야 됩니다. 네.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, 잘하고 있다, 더 단단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계속해서 우리가 얻고 가야 이게 추진력이 있어요. 네. 일반 국민들이 야 넘치네. 야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 야 너희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에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. 너무 과하거나 뭐 이제 황당한 설명을 쪽으로 잘해야죠. 변질이 된다면 설명을 잘해야 네. 돼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 또 지지자분들께 그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.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하는지, 네. 무엇 때문에 하는지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방향성이 뭔지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들어야 되고. 네. 그래서 시민들, 국민들의 여론이 잘하고 있다. 그래 이번엔 끊어내야지. 그래 이번에 정리를 하고 이번부터 정말 제대로 해야 돼. 중심은 뭐야, 방향성은 뭐야. 이 여론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게 예.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제 제대로 특검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.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의미를 띌 수밖에는 없습니다. 예. 힘있게 가려면 국민의 네. 지지도를 계속 지켜가야 합니다. 별이맘님께서 김상욱 의원님 너무 좋아요. 젊은 정치인의 표상 국민들에게 사랑받으시는 네 좋습니다. 저도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삐삐삐삐즈님께서 김상욱 파이팅. 네. 화이팅 화이팅 예, 화이팅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그러면 지금 김상욱 의원님 말씀대로 네. 과연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어떤 그들에 대한 그 처벌이나 처리 문제들도 결국 국민 속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게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. 그렇죠. 예,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예요, 우리는. 맞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 이 분들이 어떤 제명이라든지 또는 정당 해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는지 한번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. 네네. 신천지. 저도 대선 캠프에 있어봤고 의원님도 이제 활동을 쭉 해보셨지만 그 당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사실 신천지가 이렇게 큰 규모인지는 몰랐는데 저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주변 분들한테 이제 흘러가는 얘기로 들은 것들은 있어요. 뭐냐하면 통일교
그 국민의힘에서 진짜 힘을 가지려면 통일교를 만나야 한다. 그게 진짜 힘이다. 네. 거기는 조직력과 재력과 모든 언론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. 예. 그런 얘기. 또 그래서 국민의힘의 핵심 인사들은 통일교와 당연히 인사를 나누고 지낸다. 네. 이런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흘러가는 뭐 식사 자리나 아니면 뭐 그런 자리에서 좀 들은 적이 있고요. 또 신천지 관련해서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좀 위에서 결정하면 이제 신도들 표가 한쪽으로 다 그냥 몰린다. 그래서 뭐 속된 표현으로 까라면 깐다. 완전히 간다. 네. 하지만 기독교계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건 스킬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은 좀 있고. 그 스킬이 있는 사람이 이영수 회장이었나? 그러면 그 설이 막 나왔을 때 이영수 씨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, 뉴스에. 그리고 12.3 내란 전에 제 주변 분 중에 한 분이 통일교 사람 한번 안 만나볼래라고 제안한 적은 있었어요. 실제로요? 근데 내가 왜 굳이 뭐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, 느낌이. 그냥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그만큼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.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뭐 이러다가 그냥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. 건진 등등은 직접 어떤 그런 제안은 없었어요? 좀 사실은 나중에 얘기 처음 들었어요.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12.3 내란 이후에 저는 좀 아웃사이더였나 봐요. 어쨌든 근데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통일교나 신천지에서 국민의힘 조직에 조직적 접근을 시도한 것 같다라는 것은 좀 제가 뭐 느낌상 체감했던 부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저한테도 슬쩍슬쩍 그런 제안들이 왔겠죠. 뭐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젊은 정치인인데 열심히 한다 싶으면 미리 연을 대겠다라는 취지였지 않을까요? 그런 앞으로 부분들이 이 사람이 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좀 입도선배하듯이 손을 대서 잘 좋은 관계로 맺고 앞으로 같이 가자. 크기 전이라 가격이 싸거든. 근데 좀 물론 이익단체 또는 정치단체 어떤 결사가 정치 권력과 연을 맺고 같이 소통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뭐 한국노총, 민주노총 이런 단체에서도 정당과 인연을 맺으려고 하고 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잖아요. 근데 전부 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10만 표가 있다 손 쳐도 이 10만 표로 국민의힘의 의사를 좌지우지해버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걸로 나라를 이끌어버리면 여기서 배제된 나머지 5천만 명을 어떡합니까?